군에 아들들을 둔 여러분들 아니면은 당사자인 분들 군에 가서 장난치지 말라고 제가 출입도 잘 안 돼요. 전화도 하면은 안 받아. 교환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또 전화하면 받지도 않아요. 군형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우 무서운 법이죠.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 사형입니다. 최고형이 사형이에요. 벌금 따위는 없어요. 야씨 후회도 안 하는구나 너는. 자 여러분 군대 사건인데 왜 경찰로 이첩하느냐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군사법원법을 보시면요 제2조가 신분적 재판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군사법원은요 우리 헌법에 있죠. 대한민국 국민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군사법원의 재판이라는 건요 민간인을 군사법원에서 재판하지 않아요. 그거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거예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권리라는 거는 군사법원은 민간 법원과 무언가 다르게 작동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옛날 군사정권을 거쳐서 이제 군사법원이라는 곳에서 계엄령 선포하고 군사법원이라는 곳에서 매우 부당한 그런 재판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거치면서 내재적으로 군사법원, 헌병이죠. 지금은 군사경찰이지만 헌병 그런 것에 대한 엄청난 거부 반응이 있어요. 당연한 거기도 하고 민간인이 왜 군대에서 군사경찰이나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오죽하면 그게 헌법상 권리까지 올라간 건데 그래서 군사법원의 재판권은요 군인한테만 있어요. 기본적으로 민간인은 건드리지 못해요. 그런 조항이에요. 신분적 재판권이라는 저 조항이. 근데 최수근 상병도 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도 당연히 군에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군사경찰에서. 근데 법이 바뀌었죠 여러분. 군사법 개혁을 통해서 이 법이 언제 바뀌었냐면 2021년 9월 24일 날 개정이 됐어요. 이거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는 법이에요. 개정된 게. 원래 군인이니까 군사경찰에서 조사해야 돼. 만약에 군사경찰에서 조사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겠죠. 경찰에 이첩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수사단장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수사단장을 지금처럼 보직해임 하면 돼요. 그리고 계속 수사하면 돼요. 다른 사람으로 바꿔서. 근데 아무튼 이거는 개정된 법에 의하면 제2조 2항 보시면은 제1항 그러니까 군사법원이 군인에 대해서 재판권을 가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회의 경우는 법원에서 재판권을 가진다는 조항이 생겼어요. 이건 여러분 오랜 기간 노력을 해서 얻어낸 그러니까 개혁이에요. 개혁적인 조항이에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2호에 보면요. 군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군인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는 일반 법원에서 재판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망 사건이잖아요. 병사가 사망했죠. 그래서 이게 민간 경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낸 거예요. 보내기 싫어도 보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여러분 저 조항이요. 군인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좀 더 그러니까 군대라는 곳이 폐쇄적이고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렵잖아요. 출입도 잘 안 돼요. 전화도 하면은 안 받아. 그러니까 군전화가 있고 외부에서 전화하려면 막 교환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또 전화하면 받지도 않아요. 없어. 부재중이야. 그럼 전화하는 데만 며칠씩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사건 진상을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고 파악을 해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중요한 범죄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하지 말고 민간에서 해라. 그렇게 해서 법이 개정된 거잖아요. 굉장히 의미 있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경찰에서 군대 사건을 하죠. 저 법에 따라서. 그래서 넘기려고 했던 건데 이런 사단이 발생한 거죠. 근데 여러분 넘기는데요. 자,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만약에 경북 경찰에서 사건을 이첩받아서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와서 군 부대에 들어와서 경찰이 아무리 수사권이 있지만 들어와서 사단장을 조사하고 그 지휘 계통에 있는 사람들 다 관련자들 조사하는 게 쉽겠어요? 그러면 오히려 군대가 돌아가기가 어려워요. 군대는 전쟁을 준비하는 곳이잖아요. 훈련하고 바쁘게 돌아가는데 경찰이 들어와서 부대 안에 들어와서 막 이렇게 들쑤서 놓으면은 우리 안보에 큰 구멍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인 조사는 해서 지금 조사 잘 했잖아요. 수사단장이. 관련자들 일단 다 조사했으니까 경찰이 최소한 사단장을 조사하진 않아도 되잖아요. 이미 진술을 땄잖아요. 증거도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그럼 그걸 가지고 보강조사만 하면 되는데 그거를 빼라는 거예요. 국방부에서. 그리고 1사단장이 조사하고 싶으면 너네가 해. 경찰이 하라는 얘기잖아요. 결국. 경찰이 하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그리고 그거는 우리 군의 그 운영에도 좋지 않아요.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경찰에 수사권이 있으니까 너네가 혹시나 우리가 경찰의 수사에 선입견을 심어주면 안 되니까 뭐랄까 1사단장에 대한 선입견을 심어주지 않기 위해서 이 기록을 뺀다. 이미 조사가 다 된 걸 안 준다.
그럼 이게 무슨 행정력의 낭비입니까? 이 국방부하고 경찰은 뭐 다른 나라 기관들인가요? 하나의 그 목적을 위해서 같이 협업하는 국가 기관이잖아요. 아니 최수근 상병이 사망한 게 경찰에서 다시 원점부터 경찰에 조사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이런 낭비가 어딨어요. 최수근 상병의 죽음의 과정에 연루된 사람들, 책임 있는 사람들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국가 우리 모두 공동의 목표가 아닌가요? 근데 그건 경찰이 너네가 새로 해. 우리는 국방부는 너네한테 경찰한테 선입견을 심어주고 싶지 않아. 그 다른 사람들은 다 주지 말아야지. 왜 사단장만 빼요? 8명 다 빼고 아예 백지 0에서 줘야죠. 0을 줘야죠. 0을. 경찰한테 기록을 아예 백지 기록을 주고 자 경찰에서 수사하세요 라고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또 안 하고 사단장하고 여단장만 빼고 나머지는 준다. 나머지는 선입견 줘도 되나요 그럼? 경찰한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다 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항명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 자, 군형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우 무서운 법이죠. 벌금형이 없기로 유명한 웬만하면 다 징역형 가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군대는 장난이 아니라고. 여러분 그 군에 아들들을 둔 여러분들 아니면은 당사자인 분들 군에 가서 장난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장난치다가 이 범죄에 연루돼가지고 나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군 복무하러 왔는데 범죄 피해자가 되거나 가해자가 돼서 평생 전과자 되고 아니면은 범죄 피해자가 돼서 트라우마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 매우 많거든요. 아무튼 그런 곳입니다. 군에서 장난치시면 안 돼요. 자, 군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인데, 그리고 군사재판 받아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군사재판의 모습을 지금 본 거잖아요. 군사재판이 아니라 이제 군 수사기관 그런 모습을 본 건데, 자 44조 항명. 상간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자 1호 적전인 경우, 그러니까 적이 앞에 있어. 그런 경우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적이랑.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 사형입니다. 최고형이 사형이에요. 전시사변 계엄이다. 여러분 계엄도 우리나라의 현대사에서 계엄을 굉장히 악용한 사례가 있죠. 계엄인 경우는요 1년 이상의 7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벌금 따위는 없어요. 그럼 그 밖의 경우죠. 지금이 3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징역. 여러분 벌금형이 없다는 게 굉장히 엄청나게 센 범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자 근데 지금 그냥 항명이 아니라 집단 항명이에요. 집단 항명. 자 집단을 이루어서 항명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자 적전인 경우, 앞에 이제 적군이 있는 경우에는 수계는 사형, 그 밖의 사람도 사형 또는 무기징역. 그 다음에 지금은 그 밖의 경우니까 3호죠. 3호. 수계는 3년 이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수사단장을요, 이 수사단장이 아무리 좋게 최소로 처벌을 받아도 3년이에요. 3년. 최수근 상병이 너무나 어처구니없이 죽었어. 근데 이거는 지금은 최수근 상병이라는 사람이 죽었지만 누가 될지 모르는 일이었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지시한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 처벌 받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헌병에서 지금 군사경찰에서 조사한 게 경찰한테 이첩한 거지 이렇게 처벌해도 아니에요.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다시 명확하게 규명이 될 문제였어요. 근데 그거를 아예 그걸 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크게 불거질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냥 경찰이 조사하면 돼요. 그래서 조사했는데 그 1사단장은 혐의가 없더라.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조사 결과. 그러면은 거기서 빠지는 거예요.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서가 마치 최종 무슨 검찰이 공소장 쓴 거 마냥 그렇게 크게 문제를 일으킬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국방부에서 굉장히 이상하게 이 일을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제가 군생활을 하는 동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군의 군 수사기관의 역사상 이런 적이 있었나? 그럴 정도예요. 수사의 주체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 역시 해병대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이런 사람 때문에 해병대라고 말하는 거지,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들어가서 수색해. 우리는 귀신 잡는 해병이니까 너는 인명을 수색할 수 있어. 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역시 해병대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모하게 들어가서 수색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해병대를 그렇게 존중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아류논어로 이제 정리를 할 건데요. 자 자로라는 제자가 있어요. 공자의 제자 중에. 자로는 용자라서 용맹함이 공자보다 더 뛰어나요. 공자보다 뛰어나 용맹함으로 유명해요.
어찌 보면 우리가 해병대 용맹하잖아요. 그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자, 자로는 매우 용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자한테 그 칭찬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공자한테 물어봐요. 스승님이 만약에 3군을 통솔하신다면, 그러니까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한다면 누구랑 함께 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당연히 이거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랑 하겠지. 다른 제자 많지만 이번에는 나를 선택해 주겠지라고 내심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랑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공자가 하는 말이에요. 공자가 자로한테 해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포호 빙하, 호랑이 때려잡고 황하를 맨몸으로 건너요. 그래서 사이 죽게 되었는데도 좀 전문용어로 말하면 뒤지는 거예요. 죽겠죠. 죽어요. 누구나 죽어요. 용맹함에 아무리 센 자로도 죽어요. 그러면 야씨, 후회도 안 하는구나 너는. 우회자. 생각이 없는 거죠. 머리가 텅텅 빈 거예요. 머리가 생각이 없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이불학 배웠었죠. 사이불학.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는 거. 그 다음에 학이불사. 배우는데 생각하지 않는 거. 다 똑같은 건데 그 망하는 거거든요. 그냥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이 없는 거죠. 후회조차 하지 않으니까, 후회조차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놈이에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야, 나는 그런 사람하고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전쟁에 나서 내가 싸우러 가도 군이 앞에 있어. 그래서 싸우게 돼도요, 너 같은 놈하고는 같이 하지 않을 거야. 왜 그래요? 너는 일을 망치는 사람이니까. 자, 물에 들어갔는데 구명조끼조차 입지 않고 물에 들어가서 취지는 좋죠. 취지는 뭐예요? 그 실종자들 수색하겠다. 아주 좋죠. 호랑이가 이제 사람들 괴롭혀. 호랑이를 때려잡겠다. 좋아. 호랑이를 죽이는 거 좋아요. 근데 맨몸으로? 사람들 실종자 수색하는 거 매우 좋은 일이야. 근데 맨몸으로? 물론 삽이랑 곡괭이는 좋다고 해요. 삽자루 하고. 근데 그러면 물에 들어가게 하면 안 되죠. 물에 들어가게 한다고? 그건 바로 포호빙하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하고는 함께하지 않을 거예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었죠. 후회도 하지 않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공자가 제가 아류노노를 강조하는데 2500년 전에 공자가 살던 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하고는 함께 일을 하면 안 된다. 지휘관은 매우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정말. 노너. 이분들 아류노너 필독해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류노너를 듣고 이 리더잖아요. 내 밑에 많은 사람들이 내 명령 하나에 죽고 살아요. 그러면은 내가 제대로 된 지휘관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류노너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특히 리더들, 지휘관 분들, 장관이 결제했는데 차관님도 막 나오더라고요, 중간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소령 나부랭이밖에 되지 않아서 군의 그 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저는 밑바닥, 여기서 실무자, 그 강의 하천에 나가서 현장에 있던 현장 지휘자, 만약에 사고가 나면 모든 책임을 다 뒤집었을 현장에 있는 그런 간부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높으신 분들의 생각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공익이 있기에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지만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그거는 뭐 수사를 하게 될지 그냥 이대로 끝날지 알 수 없지만 그렇습니다. 그 말도 있던데요. 인명 구조를 하는 매뉴얼이 없었다. 아니, 구명조끼 입는 게 매뉴얼이 꼭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군인 복장통이 중요하죠. 근데 그 복장은 분명히 하나하나까지 다 제가 영천에서 훈련 받을 때 말했잖아요. 깔깔이를 입어도 되나요? 벗어야 되나요? 그것까지 지시 받는다니까요. 귀돌이 원래 보급품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귀때기가 떨어져 나갈 정도의 추위이기 때문에 귀돌이를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그거 왜 물어보냐면요, 복장 통일 때문에 물어봐요. 하려면 다 하고 안 하려면 다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명조끼도 분명히 복장의 일부로 저는 취급했을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저의 경험에 비춰보면 이 경우에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매뉴얼이 없어서 안 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다른 것도 아니고 구명조끼인데 없으면 들어가지 말아야지. 물에는 왜 들어가라고 해요? 그러면 물에 들어가라고 한 거 누구예요? 보고 못 받았다고 하시니까 1사단장님은. 그럼 여단장님도 보고 못 받았고 보고를 안 한다? 그러면 엄청 크게 책임져야 되는데, 그 대대장하고 현장에 있던 분들이 보고도 안 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징병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징병제.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만약에 돈을 주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주고 군인들을, 그러니까 모병제를 했다면 이렇게 취급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게 지금 징병제니까 막 공짜로 쓰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급여를 주긴 하지만, 명목상의 급여를 주지만 공짜로 인원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일은 시켜야 되니까 돈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허드렛 일을 막 시킨단 말이에요. 만약에 모병제로 해서 월급을 최저임금 주면 안 오겠죠. 군대를 안 오겠죠. 그 힘든 일을 하러 안 오겠죠. 막 300만 원 줘. 그러면은 내가 얘를 300만 원을 주는데 얘한테 하루 가서 거기 가서 수색하게 한다? 그거 안 하죠. 그렇게 안 합니다. 차라리 그 돈을 주고 그냥 용역을 쓰죠. 이 일을 계기로 모병제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노동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노동에 아무 가치가 없어. 경제적으로 환산이 안 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목표를 최소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뭐 정치적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거, 그리고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것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은 우리가 동일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 같은 일개 힘없는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냥 관심 갖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군대는 여러분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 군을 좋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전한 곳, 그 다음에 건강한 군대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군대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군대는 철저한 조직사회고요. 상명하복에 엄청난 그 군형법 적용되고 군사법원 재판받고 그런 거 여러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이 사건이 잘 조사가 돼서 진상이 잘 규명되기를 바라고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고, 대한민국 국군 장병 여러분들의 안전하고 행복하진 않겠죠. 건강한,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군생활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 중단은 어떻게 하나? 자, 올라가자. 자.